서울의 전월세 거래 비중이 61.4% 정도 됐거든요. 61.4요? 네. 인천 미추홀구 사기했던 그 회장 보니까 15년형 받았더라고요. 공범 30명 중에 15명은 무죄 나오고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까 또 사기를 많이 하지 맞습니다. 않나. 전세 씨를 말려야 된다. 네. 그분들도 전세 사시다가 매매로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다음 세대들은 전세 제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는 집당지성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세 사기 막으려다가 전세가 사라지면 벌어지는 일. 와, 이거 무서운 주제인데요. 전세 소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심각하긴 해요. 네. 전세 시장의 월세 진행 속도부터 우리가 현황 파악부터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네, 최근 조사들 보니까 국토부 전월세 거래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의 전월세 거래 비중이 61.4% 정도 됐거든요. 61.4요? 네. 와, 꽤 그게 넘네. 단순 수치로만 보면은 2021년도가 41.7%거든요. 와,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4년 만에 뭐 한 20% 가까이 뭐 급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주택의 유형별로 보더라도 비아파트가 46.7% 2021년도였는데 지금은 비아파트가 76.3%예요. 거의 80%네? 그렇죠. 거기 한 30%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빠른데? 이게 비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지금 36%가 2021년도였는데 지금 2025년도에 44.2%가 아파트도 올라갔습니다. 늘었다. 네. 지금 서울의 빌라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도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 안에서 서울 안에서도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반전세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월세 가격이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수도권 외곽, 뭐 인천이라든지 뭐 파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중저가 전세는 유지가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전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네요. 저는 네. 항상 저는 보는 게 이게 추세 흐름을 보거든요. 흐름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기다가요. 월세가 진행될 수는 있어요.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전세 사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 전세 사기 때문에 규제들을 해왔잖아요. 네네. 규제의 내용들을 규제 있죠. 살펴보면은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면은 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그렇죠. 생기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보증이 안 되죠. 네.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대한 그 가입 요건이 본인의 그 리스크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 차라리 전세 놓는 것보다는 그냥 월세를 놓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임대업을 하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세금 문제 있죠. 또 대출에 대한 그 제한들 다주택자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규제들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생기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그냥 운영을 안 하겠다.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그냥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월세라는 그 제도 자체가 사실상 뭐 선진국 형태의 그런 구조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네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수치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적응을 하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4년 만에 한 20% 정도가 늘어나고 좀 사회적으로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 맡기고 이자 대신 집주인 집에 잠시 살다가 이제 나오는 구조인데 나올 때가 됐는데 돈 빌려준 돈 못 받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니까 복잡하고 불안하니까 그냥 안 할래. 그냥 월세로 가버릴래. 이제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젊은 친구들 2030들 어디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전세가 소멸하면. 사실 전세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청년들의 그 도시 정착 뭐 이 기회가 소멸된다라고도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지역이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도시에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오면
도시의 그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산성들이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그 격차들도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결국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겠죠. 보증금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면서 그 월세 금액들이 올라가는 문제들로 생기고 현실적으로 2030 세대들이 주택을 선택하는 마지막 그 선택지로는 고시원이라든지 또는 쉐어하우스 이런 너무 극단적이다. 것까지도 마지막 선택지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쪽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공공 쪽 안에서도 청년들 주거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활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도시로 전락될 수 있다.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게 최근에 지방 소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부산 노인가 바다밖에 없다는 이야기 할 정도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분들이 서울까지 이렇게 직장을 찾아서 오는데 서울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거 문제 때문에 젊은 분들이 살 수가 없게 된다면 또 결국에는 서울의 경쟁력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을 우리가 좀 들어봤고 이번에는 약간 투자 관점에서 이 전세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갭 투자가 사라진다는 얘기로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이 전세가율이 하락되면은 갭 투자에 대한 그 구조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주택자들은 수익성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거래 절벽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전세를 악으로 몰아간다라면은 시장에 그 건전한 그 수급 그 현상들을 조금 그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약 한 92% 정도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 정도가 공급을 하는 공공 쪽인데 그 수급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그래도 공공 쪽에서 한 30% 정도를 확보를 한 이후에 좀 흐름이 없어지는 게 낫지. 지금 너무 한 9대1 정도 되는 이런 공급의 주체 안에서는 이렇게 90%가 점점 소멸된다라는 거는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 월세 가격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진입을 못하는 그런 장벽들, 이런 장벽들을 높게 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전세가 이제 갭 투자를 유발하고 또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니까 전세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안 해야 되고 전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 거죠. 그분들도 제가 만나봤던 전문가분들도 전세 사시다가 매매로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들은 그렇게 월세에서 전세 사시다가 매매까지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그 전세 제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는 조금 좀 부당합니다. 그 많은 분들 저희 선배 세대 그리고 어머니 세대 분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전세에 머무르시다가 내 집 마련을 하셨는데 그런 계단 정도는 좀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내가 전세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좀 얄밉네. 자, 만약에 송 대표님이 국토부 장관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전세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 예방 정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그 의무화가 됐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품별로 지역별로 좀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차등을? 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금 여력들이 좀 있는 분들이 그래도 거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나 원룸이나 오래된 그 빌라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이 낮아요. 그 낮은 전세 가격에다가 또 보증보험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들마다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단숨에 또 이주하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그 기간 동안들은 비율 자체를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 쏠림세가 있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전세 가격 못 맞추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도 보면은 월세 1,000만 원씩 내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전세랑 월세 두 가지 다 본인들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고가 월세가 조금 그 작용하는 그런 지역이나 또는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월세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게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2030, 뭐 신혼 또는 사회 그 저소득 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 뭐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유연하게 좀 다양성을 좀 찾을 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전세 사기가 이제 아직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사연 들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대출 안 받고 대출 받기 싫어서 10년 모은 돈으로 들어갔는데 전세금 사기당한 부부를 봤는데 10년 모은 돈을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 삶의 의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국가 시스템, 전세 계약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전세금을 떼이는 일은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뭐 시스템? 국가 시스템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라든지 그동안의 뭐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대한민국이 안 되나? IT 강국인데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인만 소장님 예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약서대로 안 될 수 있는 계약서를 맨날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일단 계약서 써봐야 됩니다. 그 또는 다른 사람이 계약하려고 하니까 빨리 계약금 먼저 넣으세요.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어하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야, 계약서를 썼는데 니들이 이행을 못 하거나 사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위약 위반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면 되지 무슨 사기가 무슨 말이냐 이게 대화가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는 이게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양심을 버리면 사회 초년생들 2030들 사기하고 또 처벌도 잘 안 받더라고요. 인천 미추홀구 그 사기했던 그 회장 보니까 15년 받았더라고요. 15년 바깥 안 받고 공범 30명 중에 15명은 무죄 나오고 나머지 15명도 집행유예나 뭐 6개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까 또 사기를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좀 굉장히 그 안타까운 처벌을 좀 올리고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런 자율성은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또 중개라든지 어떤 뭐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전문성을 올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신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금보다도 올라간 보수에 그렇죠. 비례하게 높게 올리는 거죠. 뭐 예를 책임을 들면은 져야지. 뭐 0.9%다 그러면 뭐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거의 한 3% 하잖아요. 3%예요. 네. 3%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네. 하지만 걔네가 검토하는 서류는 3배가 한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뭐 책 한 권 들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뭐 세금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뭐 대출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지도 강화를 하는 게 좋은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책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주거비 부담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논란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점진적인 이런 또 안정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